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특화 뉴스 쏙쏙 경제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3% 정도 더 올라 202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새해 맞이 기대 심리와 기관 투자자의 1월 신규 매수 등을 일컫는 이른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부터 상승 행진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오늘 살짝 숨 고르면서 2원 80전 하락한 1,20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한 삼성전자는 180만 원 안착하며 마감했고 역시 외국인이 집중 매수한 현대차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배당락 여파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력은 2% 넘게 조정받았고 신한제주도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다국적 제약회사 사노피와 맺은 기술 수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됐다는 소식에 10% 넘게 폭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요즘 국내 정치 어렵지만 경제 상황도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특히 국내 소비 둔화로 인한 내수 침체가 심각한데요. 정부가 오늘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은 쏟아지고 있는데 기재부에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어렵다는데 동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성장을 3%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2.6%로 낮췄습니다. 예. 그 내년도 여건을 보면 이제 수출 여건은 조금 나아지는 면이 있습니다만 이제 굉장히 미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통상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리스크가 커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더 우려하는 거는 내수입니다. 내수요? 네, 지금까지 이제 수출 부진을 보완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용 여건이 좀 안 좋고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소비라든지 건설 투자 등의 내수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오늘 발표한 20조 원 이상의 그런 재정 보강이라든지 그다음 정책금융 보강 이런 노력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사분기 조기 집행 그리고 투자 촉진 등의 최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요. 2.6%는 저희가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심각한 경제 상황이고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라도 뭔가 해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내년 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만약에 그 탄핵 정국이 좀 더 길어져서 네. 국내 정치적 불안적인 요소가 반영이 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 전망에도 최근에 이제 그 소비 심리라든지 이게 위축된 것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정부 입장에서는 2.6%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런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반영은 안 된 거죠? 최근에 저희가 이런 경제 심리나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들이 좀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1분기에 거의 내년 재정의 30%가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네. 왜 1분기입니까? 올해 이제 성장을 보시면은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괜찮습니다. 그래서 2.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안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도 파업, 그다음에 노트 세븐의 단종 등 여러 가지 이제 9월부터 좋지 않은 그런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4, 4분기가 성장률이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이 나쁠 때는 빨리 이 부분을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 4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년도 전체 성장 흐름을 제대로 회복시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1, 4분기에 그 여태까지의 그 최고 수준의 어떤 조기 집행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 그 내년 예산 집행도 안 된 상황에서 네. 정치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부 입장은 지금 일단은 내년 예산은 이제 최대한 조기 집행을 해보고요. 이제 1, 4분기 경제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선을 긋기보다는 네. 현재 내년 1분기에 좀 더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해보고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결정하겠다. 경제 상황도 같이 보면은 제가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른 측면은 없습니까? 그
벌써 올해 하반기에 추경이 있었는데 네네. 내년 초에 또 다시 뭐 이런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좀 이르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면도 있고 그렇지만 또 효과성이 있어서는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하여튼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또 경제 정책, 내년을 또 대비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았는데 네. 이게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말이죠. 새로운 정권이 좀 더 빨리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권에서 수립한 경제 정책이 시한부 정책이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이제 경제 여건을 점검해가지고 필요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저는 시한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대내 경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경우라도 정책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정부는 그 좀 냉정하게 대내 여건을 점검을 해서 지금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민생 안정, 미래 대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요. 많은 예. 분들이 이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이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기조는 내년에 좀 내수가 걱정되기 때문에 네, 재정을 그렇습니다. 좀 집중적으로 초기에 집행을 해서 네네. 좀 내수가 살아나는 것들을 좀 보겠다 이런 네. 흐름을 좀 읽었습니다. 네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네. 공무원들을 더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건 또 얼마나 뽑는 건지 왜 더 많이 뽑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직까지 그 정확한 숫자는 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는 그런 여건도 개선함과 동시에 공공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국가 지자체에서 한 공무원 한 4만 명, 그리고 공공기관에 한 2만 명 정도, 최소한 6만 명 이상을 그 신규 채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뭐 이렇게 어떤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뽑고 이러면은 어떤 고용의 효과가 어떤 풍선 효과처럼 네. 어떤 민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네. 것들 노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 결혼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고 해요. 네, 뭐 이거는 저희는 혼인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혼인 세액 공제. 네, 이거 네.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대상은 총급여가 7천만 원, 그 이하인 서민 중산층 근로자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혼인한 해의 소득세액에서 1인당 50만 원 정도 공제를 받으십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100만 원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저희가 목표가 이제 내년도 1월 1일부터 혼인하신 그런 신고하신 경우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할 생각을 해서요. 예. 2월 달에 저희가 법을 빨리 낼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처음 결혼한 사람만 되는 겁니까? 뭐 재혼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혼인 신고를 한 경우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 신고가 기준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1, 2인 가구의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네. 내용도 있어요. 이건 네, 뭐 네. 홀로 살고 계신 뭐 독거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 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겨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한테 생계급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생계급여라는 게 보면은 이 생계급여 받으신 분 중에서 1, 2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78%쯤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 중에서 또 1, 2인 가구가 한 7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 2인 가구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런 변화된 여건들을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해서 예. 그 1, 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한 6월 정도에 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정부가 오늘 내놓은 경제 정책 방향 자세히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증권과 옛대우증권의 합병으로 탄생한 통합 미래에셋대우가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자산 규모 62조 5천억 원, 자기자본 6조 6천억 원의 국내 최대 증권사가 됐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새로운 주식은 내년 1월 20일 상장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이웃돕기 성금 250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연말을 맞아 오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그룹 계열사의 역량과 전문성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연말을 맞아 고려인 독거 노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우즈베키스탄 지사는 지난 26일 현지 고려인 홀몸 노인들이 사는 아리랑 요양원을 방문해
겨울 외투 40벌과 손편지를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요양원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불리는 시설입니다. 1937년부터 강제 이주했거나 이주한 고려인의 후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사회 취약계층과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임대주택을 내년에 2만 1,000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제외한 15,000여 가구를 다음 달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 1에서 2% 정도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는 형태입니다. 2년 임대 기간을 9차례까지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농협이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양계 농가를 돕기 위해 상생 마케팅을 시행합니다. 농협은 NH투자증권과 NH생명의 상생 후원금 2억 5천만 원을 활용해서 오늘부터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닭고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또 닭을 70도 이상에서 가열해 조리하면 인체에 무해한 만큼 소비자들이 어려운 양계 농가에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잠시 뒤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